안녕하세요. 원큐패스 대표 강사 이현경입니다. 이번에는 화양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화양적, 무슨 사각형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정사각형입니다. 왜 정사각형인지는 영상에서 하나하나 요리하는 방법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6cm 길이로 만드는 거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화양적의 요구사항과 재료 먼저 확인해 볼게요. 한식조리 기능사에서는 데칠 게 있는지, 육수를 낼 게 있는지, 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도라지와 당근을 데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칠물을 준비해서 옆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는요, 데칠 거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겠죠? 우선 도라지를 갖도록 할게요. 도라지가 이렇게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도라지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시면 훨씬 더 잘 벗겨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6cm보다는 조금 더 길게 놓고 자르시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이렇게 손질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저는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라인이 살짝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옆쪽 칼 끝으로 잡고 이렇게 돌려서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벗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화양적은 2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2개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종종 여러분들 만드시다가 산적꽂이에 끼실 때 부러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부러지는 도라지, 그 다음 당근, 오이 같은 경우에는 2개 말고 한 3개 정도 만들으셔서 여유분을 갖다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벗겼는데요. 종종 잘 안 벗겨지는 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선생님 무조건 돌려서 깎아야 돼요. 얇은 부분은 너무 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시면 살짝 긁어주세요. 뭐 숙련도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결과물이 잘 나와서 붙는 게 문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긁어서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는 제가 깠고요. 까서 준비했습니다. 자,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요, 0.6cm 두께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6cm, 6cm, 오늘 도라지가 아주 예쁜 거예요. 그러면 6 하면은 더 크겠죠? 그래서 6cm보다 약간 크게 6.5에서 7cm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두고요. 그 다음, 가운데를 보니까 1cm 이상 된다는 거 보여지시나요? 이럴 경우에는 반을 정확하게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갈를게요. 됐죠? 그러면 높이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1cm 되게끔 옆면을 점여주시고, 그 다음 위에가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것도 살짝 점여서 일자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서. 자, 요렇게 해서 도라지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요렇게 만들고요. 요렇게 끝부분에 좀 얇은 부분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려요? 이렇게 잘 나오는 거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거는 우선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동그란 부분에서 한쪽을 아주 얇게 껍질 쪽만 점여주세요. 그러면 착 옆으로 높였어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다시 아까와 비슷한 형태가 됐죠?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1cm 되게끔 살짝 옆에 점여주시고, 그 다음 위쪽을 0.6이 되게끔 포를 떠주시면 됩니다. 깎아주세요. 일자가 되게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와우! 높이도 맞고 넓이도 맞고. 그죠? 이렇게 해서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을 모두 다 사용하시면 된다. 저는 오늘 2쪽씩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 만들었고요. 지금 물이 거의 끓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근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센치의 너비가 나왔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그 센치가 보이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근을 딱 위에 올려놓고 여기에서 1cm가 보이게끔 편을 써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cm 보이시죠? 쭉 내려오세요. 됐죠? 그 다음 혹시 두께가 안 맞는 부분은 조금 점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요. 이제는 몇? 0.6 정도 되게 0.6
되게 제일 잘 쪼개지는 요 당근만 3개 정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좀 맞춰야 되겠죠? 길이 6cm로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잘 휘니까요. 좀 조심해 주시고 살짝 점여주고 크기 맞춰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해서 크기 살짝 넓이 맞춰주고 자, 요렇게 해서 전부 다 손질이 끝날 때쯤 우선은 당근은 더 단단하기 때문에 물 안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렇게 데칠 때는 항상들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도라지는 따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라지가 먼저 건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당근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 때 바로 뭘 하면 되느냐? 오이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도 일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6cm이기 때문에 6cm보다 조금 더 길게 우선 잘라놓을게요. 한 다음에 바로 위에서 보이는 센치가 1cm 되게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높이 나온 거 말고 옆에 이렇게 휜 부분은 살짝 잘라내고 그 다음 여기서 1cm 그 다음에 여기서 1cm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면은 요 C 부분까지 되게 두껍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써시면 되냐면은 여기 안쪽에 하얀색 부분 있죠? 요 하얀 살을 기준으로 해서 0.6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일자로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6 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크기 차이 있는 건 제가 아까 살짝 점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2개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조금 넉넉히 집어넣어 주세요. 소금물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부분 보이시죠? 하얀색 부분이 요 소금물과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데치고 있는 재료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도라지인데요. 선생님, 이걸 얼마나 데쳐야지 제대로 데쳐진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선은 찬물에 살짝 담궜다가 뺄게요. 그리고 나서 휘어볼게요. 근데 휘려고 하니까 부러지려고 그러거든요. 얘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거의 부러지지 않는 상태로 휘는 정도까지, 그때까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데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바로 뭐를 할까요? 저는 파와 마늘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양념을 만들어서요. 표고하고 고기에다가 양념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늘 먼저 다지고요. 해서 곱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양념 그릇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 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 만큼만 다지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든 재료를 뭐 끓이거나 데치거나 이러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만큼 재료를 빠르게 손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다져줄게요. 자, 다 다졌고요. 요것도 양념 그릇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익은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찬물에 살짝 담그고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휘는 정도 조금 아직 덜 됐네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표고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표고는요, 가운데 심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가위로 잘 절단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6cm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가끔씩 6cm가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살려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우선 2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해서 요 1cm 너비, 1cm 너비. 자, 요렇게 해가지고 나오고요. 요 끄트머리 살짝 꼬여져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제거해서 일자로 맞춰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 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찬물에 식혀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휘어서 되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당근도 요렇게 해서 지금 해서 찬물에 담가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 데쳐져야 되는지 볼게요. 자, 지금 당근 보이시죠?
완전히 휘어가지고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물에 이렇게 헹궈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기 제거해서 한 번 더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고기를 이번에는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는 수축이 솔직히 좀 잘 안 되고요. 길이로는 수축이 좀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끔씩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서 약간 면적이 넓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결 반대로 길이가 나오게끔 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결 반대로 길이가 6cm 길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쭉쭉쭉쭉쭉 세로로 되어 있는 게 길고 그 다음 결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어떤가요? 당연히 좁지요? 이럴 경우에는 기능사기 때문에 주어진 재료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이를 보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채 썰 때는 결 방향, 그 다음에 그 외에 넓은 면적을 요하는 것들을 전부 다 결 반대로 써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라줄게요. 우선은 이렇게 0.6보다는 조금 더 얇게 썰도록 할게요. 왜냐면 두들겨서 나중에 구울 때 또 굵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써시든지 아니면 또 제가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가운데 포를 뜨세요. 다 자르지 않게. 보이시죠? 하시고 나서 여기서 또 하나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됐죠? 두께가 맞게 0.5에서 6cm 정도 되게끔 하신 다음에 자, 요거는 하나하나씩 잘랐을 경우에는 이거를 그대로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거는 한꺼번에 보이시죠? 이렇게 한꺼번에 먼저 두들긴 다음에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할게요. 앞뒤로 두들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쪽만 두들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중간중간에 힘줄이나 기름 있는 부분은 칼끝을 이용해가지고 반드시 끊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수축의 원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고기가 형태가 틀어지는 형태.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비는 줄지 않는데 길이는 준다고. 그래서 길이는 7에서 8cm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기의 넓이는 1cm이기 때문에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1에서 1.1 정도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기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좋은 부분만 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6cm보다는 좀 길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한 8cm보다는 조금 짧은데 주어진 고기 길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준비가 지금 다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양념을 맞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파마늘 다진 거에다가 양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 간설, 파마, 깨, 후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장 양념이다 한식조리기능사에서 그럴 때 간설, 파마, 깨, 후참. 그 다음 전적을 만들 때 특히 만들 때 고기, 소의 양념은 소설, 파마, 깨, 후참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장 한 큰술씩 만들어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큰술 넣고요. 간, 그 다음에 설, 그다음 동량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설, 파마, 그 다음 깨소금 살짝 해서 으깨서 넣어주시고요. 깨, 후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해서 비벼줄게요. 도라지는 2개지만 저는 하나로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고기하고 표고가 딱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살짝 고기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양념을 살짝 해서 거의 대부분의 재료가 다 준비가 됐거든요. 재료들은 모두 다 익히거나 볶아서 먼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화양적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달걀을 만들어야 되는데 달걀 지단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두껍게 해서 달걀 지단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같이 꿰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 여기 보이시죠? 도라지, 당근, 오이도 이렇게 물기를 절인 거를 이렇게 살짝 제거해서 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소고기, 그 다음 표고.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런데 제가 몇 cm로 썰었나요? 6cm로 썼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5개가 지금 6cm로 길이로 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직사각형 형태겠죠? 당연히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야 6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가 바로 지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라이팬을 사용하실 때는요, 지단을 하는 게 먼저 있다. 한식조리 기능사에서 지단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황지단만 만든다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걀을 우선 깨도록 할게요. 오늘은 흰색 지단을 붙이지 않고요, 노른자로만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시험 때 노른자를 이용하지 않고 흰자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깨고요. 그다음에 노른자만 알끈 제거하고 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 이제부터는 불을 쓰실 건데요. 불로 먼저 지단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을 볶으시고 고기하고 표고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젓가락을 세우셔서요, 벽을 치듯이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을 달궈주시고요, 지단 붙이듯이 비슷하게 이렇게 기름을 바닥에 묻혀주도록 할게요. 하고 살짝 달구도록 하겠습니다. 지단하고 거의 붙이는 게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팬이 조금 달궈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노른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노른자를 집어넣기 전에 불을 조금 꺼주세요. 자, 여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 올려진 상태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수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놓고 길이는 한 8 곱하기 8 또는 뭐 9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꺼번에 2조각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두껍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더라도 또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른자를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다시 켜서 약불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단을 뒤집을 때보다 좀 더 빨리 접어줄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 색깔이 좀 변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고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불을 끄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이 상태, 지금 보이시나요? 속 안에는 거의 다 들익었어요. 보이시죠? 근데 살짝 밑바닥만 익은 상태, 그때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 요렇게 빵꾸를 내주세요. 빵꾸 냅니다. 빵꾸. 왜 그러냐면 더 밀착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접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요렇게 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시고 또 빵꾸 내세요. 자, 충분히 2cm는 나오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젓가락이 두꺼우면 구멍이 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꼬지 받으셨잖아요. 꼬지로다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저는 지금 불을 끈 상태입니다. 자,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그시 눌러주세요. 아주 잘 됐죠? 그리고 꾹꾹꾹꾹 눌러줘야지만, 너무 세게는 아니고요. 속까지 익을 수 있다는 거 꼭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형태가 되면 그때 약불 를 올려주세요. 불을 살짝 올려주세요. 불을 살짝 올려주시고 잘 붙었죠? 거의 대부분이 붙지 않아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너덜너덜 거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멍을 내라는 거, 밀착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달걀말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밀착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까지 완전히 익을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젓가락으로 누르니까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괜찮습니다. 다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언제 접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한 번 접고 한 번 접고 일명 3단 접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단 접기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두껍게 붙이신 다음에 반만 딱 접어서.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 저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이게 잘 붙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남은 계란물을 안쪽에다 바르신 다음에 밀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너무 완벽하게 돼서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달걀 지단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식용유를 조금씩 부어가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야채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불 올려주시고 불은 중약불로 놓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하얀색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도라지 볶으실 때요. 소금을 살짝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식용유를 둘렀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데친 거기 때문에요. 가볍게만 볶아줄게요. 그 다음 오이를 볶아주셔도 되고요. 오이는 소금물에 이미 절였기 때문에요. 굳이 소금을 더 첨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가볍게만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당근 같은 경우에도 하시고 소금, 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금 간을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가 부족하면은 조금 더 첨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금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열로 표고버섯, 버섯은 생으로도 먹죠? 이렇게 가볍게 볶아주세요. 그래서 볶아줄 정도까지. 자, 볶아서 준비를 좀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는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는 형태가 처음부터 일그러져 있으면 그대로 구워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며시 크기를 좀 맞춰서 제대로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열로 굽고 있어요. 자, 이 상태. 그래서 일자가 되게끔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을 약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열로 구워주시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센 불에 하게 되면 바로 오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완전히 익을 수 있게끔 자, 해서 자, 6cm 딱 나오네요. 넓이는 줄지 않았고요. 길이만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완전히 익을 동안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핏물이 하나도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해서 잘 구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고기 길이 자체가 그렇게 아주 길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6cm에 가깝게 고기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고기를 다 크기에 맞춰서 썰고 정리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꼬지에 끼워 볼 텐데요. 근데 꼬지가 이렇게 보면은 시험장에서는 엄청 두꺼운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대나무로 만든 꼬지거든요. 이게 잘 갈라지면서 좀 잘 꽂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실 때 꼬지는 한 2-3개 정도 챙겨 가시면 지단 붙일 때도 사용하시고 다른 거 하실 때도 충분히 유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만약에 시험장에서도 너무 뚱뚱한 게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반을 갈라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칼 뒤로요. 이렇게 해서 반을 한번 갈라보세요. 하면 보이시죠? 아이고, 조금 깨졌네요. 이 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렇게 해서 살짝 갈라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요 2개로 쓰셔도 되고요. 처음에 갈라진 걸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갈라주지 않는 이상은 시험장 가서 조금 어려우시겠죠? 이럴 경우에는 제가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자, 꼬지에다가 식용유를 발라서 이따가 돌돌돌돌돌 이렇게 돌려가면서 꽂아주도록 할게요. 2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2번째는 이렇게 당근이나 깨질만한 그 오이나 이런 것들을 데치시거나 절이실 때 여기 보이시죠?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눌러가지고 구멍을 내주세요. 반대쪽에도. 구멍을 내주시면은 그 부분이 얇아지기 때문에 내가 데치거나 익혔을 때 그 부분이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좀 길을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꼬지를 아주 잘 쪼갰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달걀은 지금 아직 안 썰었기 때문에 썰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달걀.
자, 요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크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좀 놔야 되는데요. 어느 걸 먼저 할 건지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단단한 것들이 제일 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 뭐 오이하고 이렇게 당근하고 끝에 조금 자를 거니까요. 이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가 딱 6cm네요. 다른 것들은 조금 제가 길게 했어요. 이렇게 우선은 다 놓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고기, 오이, 당근 이 순서대로 꽂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꽂아 볼게요. 위에서 1cm 정도 떨어지게끔 이 순서대로 꽂는다. 자,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 똑같은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되고요. 위에가 1cm 정도 올라오게끔 고기가 6cm이기 때문에요. 고기 길이에 맞춰서 다 마지막 마무리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선은 하나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짝 부러지는 게 나오면은요, 하나 더 있으니까요, 그걸로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자, 크기를 맞추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르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는 칼 끝으로 대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도 절단해 주시고 요렇게 해서 만드셔서 먼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요것도 준비가 되는 대로 위 자르고 그 다음 아래 자르고 한 다음에 살짝 이렇게 쪼개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마지막 뭔가 허전하지 않으시나요? 바로 잣이 빠졌다는 거죠. 잣을 한번 다지도록 할게요. 잣은 키친타올 위에 10개가 주어지거든요. 10개를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밀대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렇게 놓으시고요. 반 접으신 다음에 밀대로 이렇게 문질러 줄게요.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만드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잣가루 고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밀대로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살짝 문질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루가 나죠?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냥 손으로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칼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시고 살짝 보이시죠? 살짝 올라가라 전체적으로 두께를 맞춰주세요. 자, 하신 다음에 살짝 요 화양적 위에다가 톡톡톡톡 뿌려주시면은 가운데 쏙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요렇게 놓으시고 톡톡톡톡 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크기도 정확하게 잘 맞고, 그리고 6개 담고, 지단도 잘 됐고, 그 다음 나머지 단단한 재료들도 깨지지 않고,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고명도 올리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가끔씩 고기를 엄청 크게 만드시고 나서 옆에도 잘라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자르시면 안 돼요. 길이만 조금씩만 위아래만 살짝 재단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화양적 완성!